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기초 통계랑 확인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이고 기초 통계랑 확인하기 항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입니다. 데이터 다루기에는 선택, 열 이름 변경, 열 추가, 순서 변경, 제거, 필터링하기, 정렬하기, 분리 및 합치기. 두 번째, 기초 통계랑 확인하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 확인, 데이터의 정보 확인, 기초 통계랑 확인, 중심 겨냥성 확인하기, 산포도 확인하기, 분포의 형태 확인하기, 시각화하기, 합계 절대값 데이터 수 확인하기, 그룹별 통계랑 확인하기, 상관계수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각화하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는 시각화 문제는 없지만 기초 통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각화이기 때문에 시각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브러리 세팅이 필요합니다. import seaborn as sns,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막대 차트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plt.figure를 하고 pig 사이즈는 4,3 출력되는 그래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이때 4,3은 가로 4인치, 너비 3인치를 말합니다. sns.countplot, sns.countplot이 바로 막대 차트를 말하고요. x 변수는 sex이고 sex가 범주형입니다. 데이터는 바로 df이다. 데이터는 df이고 그 df에서 x 변수는 바로 sex 컬럼이다. plt.title, distribution of sex, 즉 제일 위 상단에 출력이 되는 타이틀, 즉 그래프의 제목을 말합니다. plt.xlabel, sex, x축의 라벨 이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plt.ylabel count, y축의 라벨 이름을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x라벨, y라벨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plt.title 이와 같이 그래프의 제목도 설정하지 않아도 출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plt.show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distribution of sex이고 x라벨은 바로 섹스 컬럼인 메일과 피메일이 나오고 이 전체의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x축의 라벨명은 우리가 이름은 섹스, y축 라벨의 이름은 count로 지정을 했습니다. 범주형 자료의 이 시각화하는 방법은 막대 차트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원형 차트죠. 자, 이 똑같이 성별을 원형 차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형 차트로 하기 위해서 먼저 성별에 있는 그 범주 형별 데이터 수가 필요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value count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sex count는 df index sex.value count를 출력을 해보면 아까 좀 전에 했었지만 메일은 157, 피메일은 87이 나옵니다. 이 sex count 함수를 구해 놓고 원형 차트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plt.figure, figure 사이즈는 8,4 이와 같이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을 하고
plt.py가 바로 원형 차트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괄호를 열고 sex count 이와 같이 성별 데이터 집계 변수를 적어주고 콤마 라벨즈는 sex count index 라벨 즉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라벨은 sex count의 인덱스 값이다. 우리가 위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sex count, 이 value count로 이 출력을 하게 되면 시리즈 형태가 나옵니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sex count index이고 auto-pct는 %1.1f% 이와 같이 표기를 해주면 각 조각의 백분율을 표시를 해줍니다. 1.1f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백분율을 표시를 한다는 의미고요. 콤마 스타트 앵글은 90 이 말은 원 그래프의 시작 각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비율이 이 경계선이 90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plt.title 즉 제목을 설정하는 거죠. distribution of sex plt.show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시작을 지금 보면 90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시작 각도로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수치형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수치형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보면 히스토그램이 있고 박스 플롯이 있겠죠.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히스토그램. 어떤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오른쪽 꼬리 분포인지 왼쪽 꼬리 분포인지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외도와 첨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삼포도 확인하기 위해서 외도와 첨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팁의 외도 첨도는 팁 스큐 팁 컬트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47, 즉 외도가 1.47이고 즉 이 말은 오른쪽 꼬리 분포죠. 첨도는 3.65. 이 정규 분포보다는 조금 더 빼쪽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lt.figure, figure 사이즈는 4,3이 되고 sns.histplot 함수가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는 df tip index가 바로 이 해당하는 값이 되고 bins, 즉 bins는 30이라는 말은 데이터의 범위, 즉 막대 그래프의 개수를 30개만 설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bins를 뭐 30개가 아니라 100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데이터가 없는 구간은 막대 그래프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2가 빠진 형태가 나올 거고 bins를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10개의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기 때문에 2가 빠진 거 없이 그래프가 10개가 나오겠지만 디테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보고 우리가 이 bins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KDE는 true, 즉 이 말은 KDE란 Kernel Density Estimate라고 하는데요. 즉 데이터의 밀도 추정을 나타내는 곡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KDE는 true라고 설정을 해주면 데이터의 밀도를 추정하는 곡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컬러는 blue, 즉 막대의 컬러를 블루로 설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sns.hist+의 옵션을 설정을 했고요. plt.title, x라벨, y라벨, show 히스토그램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밀도 추정 곡선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KDE는 true의 옵션의 영향이고 지금 보면 막대 그래프가 총 30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빈즈는 30에 의한 옵션 값이고, 예를 들어서 이 10이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0불에서 10불이니까 막대 그래프 빈즈 이 개수를 10개라고 하면 막대 하나가 1불을 나타내겠죠. 이 막대 그래프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잠깐 이것도 알자. 밀도, 덴설티란 물리적인 의미의 덴설티, 즉 밀도, 단위 최적당 질량을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에서 밀도란 비율적인 개념입니다. 표현이 어렵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밀도 함수는 모든 구간에 대한 밀도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된 상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밀도 함수, 이 곡선으로 표현이 되죠. 이 곡선의 아래쪽의 모든 면적을 합해보면 1이 됩니다. 각각의 면적, 이 곡선의 면적은 1분의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비율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밀도가 높다 혹은 낮다라는 말은 전체 데이터 수 대비 특정 구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몰려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율적인 개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보면 즉 X축 2달러일 때 이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가장 높습니다. 즉 이 말은 전체 1 대비, 전체 대비 2달러일 때에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밀도라는 개념을 알려면 확률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강의는 데이터 분석, 통계 2, 수포자를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 1 이전 강의 영상을 확인하면 이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형 시각화에서 또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박스 플롯입니다. 우리가 박스 플롯을 확인하게 되면 민 맥스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중위수 25%, 50%, 75%를 알 수가 있고, 중위수의 범위인 IQR을 알 수가 있고, 그 데이터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상호 비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팁의 중앙값이랑 IQR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미 이 값들은 중심 경향성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중앙값은 메디안을 쓰게 되고, 우리가 IQR은 산포도 확인하기 위해서 구했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해보면 팁의 중앙값은 2.9가 되고 IQR은 1.56이 되네요. 자, 박스 플롯을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고 시각화의 이 그림의 사이즈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sns.boxplot 이 함수가 바로 박스 플롯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df 팁 컬럼 이 df 데이터 프레임의 팁 컬럼의 값을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리고 팔레트는 set1 이 박스 플롯 컬러에 대한 테마이거든요. set1이 있고 set2, set3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set1을 씁니다. 타이틀 제목, X라벨, Y라벨의 이름을 설정을 하고 PLT show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이 박스 플롯을 해석하는 방법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직선이 민 값이 되고 빨간색 박스가 있죠. 이 박스의 아래쪽이 25%를 말하죠. 대충 보니까 한 2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선이 Q2, 즉 50%를 말하죠. 박스의 가장 위에 있는 요 선이 바로 75%가 되고
가장 위에 있는 이 직선이 바로 맥스 값이 됩니다. 맥스 값 위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값들이 이런 분포를 가졌을 때의 바로 이상값이 됩니다. 높은 범위의 이상값은 이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었죠. 이 기준은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 이상 되는 값들을 우리가 이상치로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상치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치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IQR을 활용한 이상치 판단 기준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상치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빨강색이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박스가 50%가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오른쪽 꼬리 분포의 형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녀가 합쳐진 그 팁에 대한 박스 플롯이고, 이번에는 남성의 팁의 박스 플롯, 여성의 팁의 박스 플롯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선 그림 사이즈를 정리를 하고요. sns.boxplot 동일합니다. 하지만 X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섹스 칼럼이고 Y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 칼럼이다. 데이터는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다. 팔레트는 set1이다. 이와 같이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팁에 대한 박스 플롯이 출력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이런 IQR 값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남성이 어떤 팁에 대한 맥스 값이 더 여성보다 높고 이상치 판단 기준에 의한 이런 이상치 값들이 여성보다 많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박스 플롯. 자, 이상치 판단 기준은 우리가 4분위수를 활용합니다. lower outliers 하위 이상치는 Q1-1.5 곱하기 IQR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아닌 작은 값을 하위 이상치 lower outliers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상위 이상치는 Q3 플러스 1.5 IQR 보다 큰 값입니다.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 그래프에 출력이 되는 이상치 4분위수를 활용한 이상치 판단 기준은 Q1 및 Q3 기준 전체 50% 데이터 범위의 1.5배 기준임을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QR이 Q3 빼기 Q1이죠. 어떤 전체 데이터에서 50%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의 1.5배 이상이 되고 이하가 되는 값들을 우리가 이상치로 판단하는구나 라고 이 수학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